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리어 관련된 리만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곡선의 면적을 구할 때 실제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인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을 이용하여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데 도입하였습니다. 곡선의 면적을 구할 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하는데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왼쪽을 썼을 때 left 리만섬, 오른쪽을 썼을 때 right 리만섬, 가운데를 높이로 썼을 때 midpoint 리만섬이라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 대신에 사다리꼴을 도입했을 때 우리는 트라페조이달 룰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리만섬과 에어리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아리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athematics, a Riemann sum is a certain kind of approximation. 어떤 추정치래요. Integral by a finite sum. finite sum에 의한 인테그랄의 approximation. 어떤 추정치의 종류라고 리만 썸이라고 했어요. 어떤 추정치냐? 이 옆에 보면 이런 곡선 보이시죠? 예. 요 그래프, 이 검은색 그래프를 우리가 검은색 그래프를 밑면적을 구하려고 해요. 즉 검은색 그래프과 X축과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 형태로 이 면적을 쪼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쪼갠 형태 보이시죠? 예, 이렇게 쪼갰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들이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얘를 미세하게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가서 봤더니 오차를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갰더니 이 밖으로 튀어나온 이 안쪽에서는 이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더 점점 줄어들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노란색으로 가까이 왔더니 더 잘게 쪼갤수록 이 오차들이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이 곡선과 X축과의 면적과 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의 차이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 리만썸입니다. 자, 그래서 리만썸 밑에 데피션을 보면요. f be a function defined on a closed interval from a to b of the real number. 즉, closed interval에서 정의된 거고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눕니다. 자, p를 x0부터 xn까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첫 번째 좌표를 x0로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좌표, 이 좌표를 xn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좌표의 위치가 이런 파티션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파티션은 보통 제너럴하게 x0부터 xn까지 하고요. 이 xn은 이 범위의 레인지의 맨 마지막 좌표고요. x0는 범위의 스타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록색 요 직사각형 요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을 우리 초록색 부분을 하나 가져오면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의 직사각형이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x, i 부분에 i-1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이 x, i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 차이가 우리가 델타 x, i에 해당됩니다. 자, 요게 밑변이겠죠. 이 직사각형의 밑변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을 자세히 보면 요게 밑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밑변. 자, 그러고 요 F의 XI 스타 요 부분이요. 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각형을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이 면적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xi-1, 요게 xi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델타 x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이 밑변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밑변. 자, 그리고 이 부분이 fxi 스타인데요. 그럼 당연히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fxi 스타입니다. 즉 xi 스타의 y 좌표, 함수값을 대입한 거죠. y 좌표에 해당되는 게 이게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xi-1이다. 난 이 부분을 잡겠다. 이 xi 스타가 x 앞에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left 루, 즉 left 리만섬이라고 하고요. xi 스타 이 y 값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잡겠다. 그러면 우리가 right 룰이라고 합니다. right 리만섬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얘 중점을 잡아서 그곳에 y 값으로 높이가를 삼겠다. 그러면 우리가 미드포인트 룰, 즉 미드포인트 리만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left 리만섬, right 리만섬, 그 다음에 midpoint 리만섬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여러분 아티클 보시면 나복섬이라고 해서 upper 리만섬이고요. 즉 supreme 사용하는 것이고요. lower 리만섬, infimum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연구해 보시라고 선생님이 아티클과 같이 한번 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을 접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시든 컴퓨터를 하시든 기본적으로 서치 능력을 굉장히 우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자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레프트 리만섬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프트 리만섬은 네. 이렇게 곡선에서 이런 빨간색 곡선이 있어요. 자, 빨간색 곡선을 우리가 왼쪽 좌표를 높이로 쓰겠다. 그래서 요 넓이를 다 합해서 이 넓이와 이 빨간색과의 오차가 거의 제로가 되게끔 하겠다. 이 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곡선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앞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해당되는 그 면적이 이 파란 도형 있죠? 요게 S 레프트예요. 두 개의 차이가 2n분의 어떤 상수 꼴로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시면 배우겠지만 어떤 2n분의 즉 n분의 상수꼴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실론을 아직 개념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실론은 아주 작은 수기 때문에 거의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0보다 작으려면 두 개가 같은 수밖에 없겠죠. 즉 두 개가 거의 근사하다. 이게 레프트 룰, 레프트 리만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라이트 리만섬은 뭐냐? 똑같은 맥락이겠죠. 라이트 리만섬은 이 오른쪽 값을 높이로 쓰는 거예요. 라이트 값을 높이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면적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레프트 값을 쓰나 라이트 값을 쓰나 이 빨간색 면적 무한대로 쪼개게 되면 그 에러가 점점 제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면적과 같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 부분도 빨간색을 보시면 이 빨간색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앞부분이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란색 그 면적 있죠? 직사각형의 면적 이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이 n분의 어떤 상수꼴은 입실론보다 작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절대값이 0보다 같다는 것은 두 개의 에러, 즉 두 개의 값이 같다. 두 개의 에러가 제로에 근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룰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포인트 리만섬은 같은 맥락인데요. 중간값을 두 개의 x값의 중간값을 y값으로 쓰는 거예요. 즉,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y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75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해서 이 면적, 높이에 해당되는 면적을 구합니다. 자, 밑변은 지금 다 똑같습니다. 밑변은 다 똑같고요. 자, 이것도 이 파란색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게 S 미드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있고요. 빨간색 면적에 빨간색 이 곡선에 해당되는 요 부분 면적 있죠? 이 빨간색 요 빨간색 요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이 요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오차가 이것도 2n분의 어떤 상수고요. 얘가 입실보다 작기 때문에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러, 즉 두 개의 차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색의 면적과 자, 구할 수 없었으나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한 이 파란색의 면적의 차가 제로에 가깝다. 이런 개념으로 미드포인트 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분명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라페조이달 룰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라페조이달은 사다리꼴이죠. 네, 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꼴로 모양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옆에 모양이 지금 사다리꼴이에요. 그렇죠? 자, 사다리꼴. 자, 우리가 이 빨간색의 곡선의 면적을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물론 알죠. 자, 이 빨간색 곡선의 면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 밑부분 전체를 이 사다리꼴로 메꾼 것입니다. 사다리꼴로 메꿔서 자, 요런 이런 사다리꼴로 모양을 메꿨는데요. 이 사다리꼴에 해당되는 모양이 여기 S 트레파조이달 약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빨간색 곡선이 요 면적에 해당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2n 제곱분의 상수꼴이 되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게 되고요. 요게 0에 가깝다. 그래서 두 개의 에러는 0에 가깝으며 두 개의 값은 거의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자, 인테그랄로 이거를 조금 더 익스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하학적인 모양이 좀 보이시죠? 이제, 예. 이게 점점 쪼개짐으로 해서 이 빨간 선에, 지금 빨간 선 안으로 이 초록색 도형들이 점점 붙어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거나 위로 접근하는 거나, 즉, 레프트 리만섬이나 라이트 리만섬이나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곡선에 점점 밀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레프트 리만섬, 라이트 리만섬, 미드 포인트 리만섬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직사각형의 밑변이라고 했어요. 네, 밑변이에요. 심플하죠. 자, 이 부분은 높이예요. xi 스타로 나타낸 것은 이게 레프트 리만섬,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미드 포인트인지 다르기 때문에 xi 스타라고 나타낸 겁니다. 이 높이에 다 n개까지 합을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n개까지 쪼개다 보니까 유한계예요. 에러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무한계로 쪼갭니다. 자, 무한계로 쪼개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미트를 사용한 거예요. 자, 무한계로 쪼개겠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수학자들은 리미트 시그마 함께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 한꺼번에 이 부분을 요 두 개 리미트 시그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인테그랄로 써요. 인테그랄로 아름답게 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이 fx로 쓰고요. 자, 델타 x는 앞으로 dx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x는 델타 x, dx는 차이, x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델타 x라고 쓰시면 돼요. 밑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리크를 통해서 리만 적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런 교재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좀 심플리파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볼 건데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고 또 연습 문제를 풀고 또 컬리지 버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리만썸을 AP 캘큘러스에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